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 CBPR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도움 연구 방법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적용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론적 개념입니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연구 주체와 연구 객체 사이를 의식적으로 흐리게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파트너가 참여할 것을 강조하며 이들은 연구자들과 협력 과정에 함께 생산되는 지식과 과업을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를 위한 실천을 함께합니다. 독특한 장점과 분배된 책임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실천과 지식의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다양한 협력자들이 모든 연구 과정에서 그들의 전문 능력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연구 과정 모든 면에서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해와 지식을 높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데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를 정체성의 단위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가령 가족이나 집단, 사회 연결망, 지리적 근린관계와 같은 단위들의 정체감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재생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강점과 자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발적 결사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회합하는 사회 자본의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 불평등에 반대하며 협동과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공평한 협력 관계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민들의 상호 학습과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가령 연구자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행정적 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협력자들이 상호 이익을 통해서 지식 생산과 종지의 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합시킨다는 점입니다. 가령 모든 구성원들은 결과의 폭넓은 홍보에 참여하고 출간문을 상호 집필하거나 협의회에서 발표를 통해서 이를 체화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생태학적 모델과 같이 건강 결정 요인과 관련된 복합적인 시각을 지역사회 공중보건 관점에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과정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협력과 지지를 계속한다고 하는 약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CBPR은 지역사회 정체성, 신뢰, 참여, 결속, 비공식적인 통제와 안전 같은 구성 요소로 사회 자본과 사회적 결속, 그리고 지역사회 역량 개발을 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역사회 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와 갈등, 그리고 요구도 중심의 필요도 중심, 요구도 중심의 정책과 자산과 강점 기반의 정책 요소 이렇게 2x2 테이블로 나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강점 기반 접근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참여 연구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정체성과 관련 주제, 그리고 누가 이것들을 표상하는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 스스로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의 결사체들의 관계와 근린 공간을 포함된 개인들의 가치와 의사소통, 그리고 조력관계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협력자가 제기된 특정 연구 주제와 함께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양적, 질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지역사회 핵심적인 정보 제공자를 통해서 사회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형성된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이후의 단계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적인 헌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커뮤니티 액션 어게인스트 에스마라고 해서 천식에 반대하는 그 CBPR 연구 사례를 보면 천식에 영향을 주는 대기 중의 밀입자를 찾아내고 대기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 토지 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에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참여자가 협력을 통해서 조사, 중재, 그리고 정책적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실천 과정의 6단계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참여가 참여자 조직과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실천 과정 첫 번째는 지역사회와 동화, 두 번째는 보건문제 파악, 그 다음에 우선순위 선정, 그리고 보건문제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행하고 전환하는 총 6단계의 실천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연구 목적이 대사증후군을 가진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의 대사증후군 베아스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건강행위와 생리지수 그리고 자아 존중감에 미친 변화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설계는 컨트롤 그룹과 중재 그룹으로 이루어졌고 컨트롤 그룹은 19명, 중재는 24명, 그리고 12주간의 프로그램을 달리 시행하고 베이스라인 측정한 후 포스트 인터벤션 측정을 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중재 방법을 보시면 12주간의 베아스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Be Happy and Strong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사증후군 관리교육 12회와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 증진 전략 3가지 그리고 40분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CBPR 접근법을 활용하여 핵심적으로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생활습관 변화에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참여로서 모둠장을 선발하고 모둠은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연구 참여자, 그리고 기관 직원 참여자는 연구 기간 동안에 총 3회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독거노인이 건강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그리고 앞으로 진행 사항들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협력학계의 구축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인구학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을 하였고 두 번째로 종속 변수의 사전 정규성 검증, 동질성 검사를 한 결과 둘 다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주요 결과 세 번째는 12주 동안의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았는데요. 대사증후군 건강행위 점수가 중제군에서 6.54로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프들레나 이완기 혈압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론 및 논의입니다. 이론 기반에서 해석을 하자면 CBPR의 지역사회 참여 효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중에 모둠장과 같은 연구 참여자와 그 다음에 기관 직원 연구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와 참여를 하였고 12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대사증후군 베아스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를 진행하면서 이 CBPR의 연구 방법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익숙한 장소인 노인 복지관에서 시행하였고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이 기관 연구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독거노인이 연구 참여자로 모둠장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지지적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신체 검진, 약물 복용,
혈압과 맥박 수치 인지 이런 모든 면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를 통해서 그 노인복지관에서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추후 프로그램을 개설을 기획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건강행위 변화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설계상의 제한점과 확대 및 일반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전통시장 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건강 특성과 요구도에 적합한 건강증진 중재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발된 모형의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 설계 같은 경우는 중재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사전과 사후에 측정을 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형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내 건강관리 기반 조성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자산 기반으로 대상자들에게 접근해서 협약을 맺고 대표 상인의 역할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 근로자의 건강 실태 및 요구도를 파악합니다. 대사증후군이 49.2%, 그 다음에 근로환경에서 건강 위협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건강 상담실 설치를 희망하는 그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1시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국가 통계 자료나 대상자의 설문을 통해서 건강 특성과 요구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하는 파트너십 형성 단계인데요. 시장 내 지역사회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 네트워크를 발굴하여 기관을 검색하고 그다음에 시장 관계자 의견 수렴하는 회의를 거쳐서 기관을 방문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모형 네 번째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합니다. 시장 관계자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협조를 얻어서 빈 점포를 건강관리실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운용 예산, 그리고 건강관리실의 기능은 보건소의 지원이라든지 지역사회 외부 자원 기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이 역시 전통시장 여성의 주요 목표별 질환을 세 가지로 뽑고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건강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그룹 건강증진 활동을 활성화해서 그들만의 자체적인 조직을 개발해 줍니다. 소그룹 상인회 간의 대표 모임을 추진하였고, 그리고 상인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건강증진 활성화와 참여 동기를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우수 참여자와 우수 개선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중에 보건소나 구청, 건강기관 등 관할 지역사회 조직화와 함께 협의체의 협조를 통해서 추진되었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시장 내부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그들 간의 소모임을 활성화했다는 점, 그리고 외부의 11개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 결과로 보았는데, 뇌심혈관 질환 프로그램 운영 결과 1개 이상의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94명이었고, 그리고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사증후군으로 분류된 여성이 49명 중에 28명이 즉 57% 정도가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에서도 약 42.3%가 통증 수준이 한 단계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연구 결과는 소그룹 건강증진 활동의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비참여자에 비해서 우울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성지방 저하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결론 및 논의입니다. 전통시장 근로 여성의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해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런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조직 개발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 모형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제안점과 연구 대상의 대표성 및 일반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CBPR의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 참여자를 조직하고 협력체를 구성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삼성 직군 대리기사 라이더스 가사관리사의 건강협동조합의 운영 형태나 조직 구조, 구성원들의 활동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조직 결사체의 대표자를 통해서 직군별로 요구도와 정체성의 정의, 그리고 정체성으로 느껴지는 지역사회의 특징과 강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정보 수집, 의사결정, 계획 수립, 계획 수행을 함으로써 명확한 회의 운영 지침과 합리적인 소통, 의사결정의 원칙, 운영상의 리더십 등을 정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면화 보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양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룹 토론 방식은 명목 집단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앞서 도출한 최종 목록상의 응답들에 대한 점수화, 순차 투표, 동시 투표, 스티커 투표 등의 방법을 적용해서 보건 문제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 생태적 모델링의 기본 모형에 따라서 보건 문제에 대한 해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리기사의 보건 주제에 관련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개인적, 대인적, 조직적,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들을 도출합니다. 예시를 살펴보시면 여기 그림 9에서 보다시피 상해사고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정보 격차가 개인 차원에서 도출되었고 해결 방안으로는 정보 격차 감소를 위한 교육 마련, 교육 이수 관리, 그리고 서로가 경쟁 관계, 나홀로 각계 전투하는 대인 관계에서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인식 전환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동료와의 소통과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재한데 해결 방안으로 외진 곳의 기가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 소모임을 개발하고 리더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리기사들의 기피 지역 중에 외진 곳의 안전 위협 환경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위한 조직 활동, 정책 마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대리기사 건강협동조합 구성원들이 구상한 해결 방안을 실행해 옮기는 것입니다. 가령 상해사고 예방 대처의 건강문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대리기사 업종에 진입하는 개인들과 활동 중인 개인들의 정보 격차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상해사고 예방 및 대처 교육과 홍보를 하는 한편 친구, 동료의 사회적 지지를 구하고 사회적 지지를 위한 소모임 활동에 동참하도록 동료 교육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라인 소모임과 안전 위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그리고 정책 마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 수행 내용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각 6단계 전 과정에서 과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단계 운영에 숙달될 때까지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 양성 과정을 개발하고 그 과정의 질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